브랜드 레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원인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정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정치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의 지금 사회는 다원화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다원화 되었다는 표현은 일원화인 사회와 좀 상반되는 개념인데,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농업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농업 사회였으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농부였겠죠. 이렇게 농부만 있던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도 생기고, 이렇게 직업들이 생기니까 다양한 집단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업 사회였을 때는 농사에 좋은, 그러니까 농업하기에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직업이 다양해지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농업에 다 쓰인다 이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세금을 안 걷겠다 이러면 당연히 다른 직업에 있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들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들을 집약해서 모아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치관, 여러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정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로 올수록 그 사회가 더 다양해질수록 이런 정치 과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없어졌지만 게임 셧다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낡은 규제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를 하게 되면 12시부터 이제 학생들이 게임을 못하니까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것이다. 게임 산업 발전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뭐 셧다운제는 없애더라도 새로운 또 규제를 만들어내야겠다. 게임이라는 것이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과몰입을 하게 되니까 게임에 더 빠져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과몰입을 방지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셧다운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학생들이 건전한 게임 생활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 과정에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다원적 이익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말하는 게 다원적 이익 표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이익집단, 시민단체 같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요구를 이렇게 말하는 것, 요게 다원적 이익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해졌다고 했으니까 이 사회 구성원들의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 생각들을 모으는 과정이 바로 이익 집약 단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당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또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대안으로 압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익 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대안으로 취합한 정책들을 이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것까지 이익 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셧다운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겠죠. 뭐 게임 셧다운제를 10시부터 하자, 12시부터 하자, 아니면 뭐 청소년이 게임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뭐 게임 셧다운제 12시부터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로 뭐 대안을 정하고요. 이렇게 정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좋더라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 이것까지가 이익 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바로 정책 결정 단계입니다. 국회나 정부나 법원 같은 국가기관이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게 정책 결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들어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요. 정부는 그 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정부,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판단해 보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정책을 실행을 해야겠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정부, 행정부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게임 셧다운제 같이 이렇게 정책이 하나 딱 결정되고 나서 바뀌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고 보니까 이 정책 괜찮다. 이 정책 이런 점은 더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그것을 정책평가 그리고 환류라고 부릅니다. 정책을 집행해 봤더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의견이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다원적 이익 표출 단계와 똑같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다시 다원적 이익 표출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게임 셧다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이 실제로 됐었죠.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안 좋은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최근에 이제 다원적 이익 표출을 통해서 뭐 학생들의 입장, 뭐 아니면 게임 업계의 입장 이렇게 들어보니까 셧다운제 폐지해도 되겠다 해서 다시 폐지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정책 평가, 환류, 그리고 이익 표출, 이익 집약, 결정, 집행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치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가? 이런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먼저 국가기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우리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다양한 이익들,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의 각 장관이나 아니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때 국회의 정책을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상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정책 결정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것,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진 않지만 정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함으로써 이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단체는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선거를 통해서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에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또 이런 그 요구들을 수렴한 요구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의 대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받아야 되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겠죠.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정책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영향을 끼치는 거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당의 예시로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정의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익집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결성한 집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랑 비슷한 이익을 가지는 사람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같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랑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몇 개의 특수한 쟁점,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그 이익을 집약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정당이 이익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이익을 집약하는 역할에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의 이익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당을 찍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뭐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안 좋은 정책이 나왔다. 그럼 의사협회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겠죠. 이야기를 막 해서 정당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압박을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들, 자신들의 이익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신들과 관련된 몇 개의 특수한 쟁점에만 관심을 가진다. 자, 세 번째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공공적인 이익, 공익 실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정당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온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에 관련된, 구성원들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 거의 모든 쟁점,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뭐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그린피스, 아니면 국민들, 시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 엠네스트, 아니면 뭐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환경과 또 관련 있는 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언론에서 정책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또 그 정책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익을 집약하는 게 언론이다라고 처음에 정치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거나 다양한 이익 표출이 나왔을 때 그것을 집약해주고 또 여론을 형성해주는 것까지 언론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언론의 예시로는 뭐 KBS 공영방송이죠. 뭐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국들이나 아니면 케이블이라도 방송국들이 언론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신문사도 역시나 언론이 될 수 있죠.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 같은 이런 신문들도 역시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당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다 잘 살아보자, 그래서 공공적인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공익 실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당은 목적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익 집단은 나의 이익만 중요해, 나의 특수한 이익만 내가 받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랑 관련 있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 실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공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이 집행됐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 책임이 있는 곳은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당이 어떤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을 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됐을 때 정책이 제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은 이 정당에게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